네, 시사성 테마 특강 두 번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중요하고 그건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크리스퍼 캐스9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법이고 올해 아니 2023년에 출제가 되었죠.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편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한 요소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코어 버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를 원하는 부위를 자를 때 기존에는 몇십 년간 제한 요소를 사용을 해 왔습니다. 제한 요소의 특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점착 말단이 생성되는 제한 요소가 있고, 평활 말단이 생성되는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한 요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인식 서열만 자를 수 있고, 다른 서열은 절대로 자르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서열은 펠린드로믹 회문 구조죠.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있는데 회문 구조 예시를 보시면 5'에서 3' 쪽으로 읽으면 AAATTT죠. 아래쪽도 5'에서 3' 쪽으로 읽으면 AAATTT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읽어도 뒤에서 읽어도 동일한 구조를 펠린드로믹 회문 구조라고 하죠. 제한 요소의 경우는 인식하는 서열이 전부 다 회문 구조, 펠린드로믹한 구조를 갖습니다. 근데 제한 요소는 굉장히 뛰어난 유전자 가위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좀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긴 DNA가 있을 때 이 부분이 내가 잘라서 갖고 싶은 부위라고 하죠. 그러면 이 전체 서열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그래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PST가 자를 수 있는 위치, 여기는 이콜라이가 자를 수 있는 위치, 여기는 뱀H1이 자를 수 있는 위치. 근데 이쪽 부분은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한 요소는 종류마다 인식하고 자르는 특정 서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서열에서 가장 가까운 데 위치하는 제한 요소 인식 서열 사이트를 찾아서 거기까지만 자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필요하게 포함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쪽에는 가장 가까운 게 여기가 힌트3 위치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만큼이 불필요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포함되게 되죠. 그래서 제한 요소는 강력하지만 이런 상당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부위를 정확하게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걸 극복한 게 크리스퍼 캐스9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죠. 크리스퍼 캐스9은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부위를 임의로 조정해서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퍼 캐스9 진 에디팅 유전자 편집이죠. 우리나라에선 유전자 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용어를 먼저 좀 어렵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크리스퍼라는 말은 알파벳 6글자로 되어 있죠. 그 중에 SPR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SPR은 Short Palindromic Repeat죠. 짧은 펠린드로믹은 아까 회문 구조였죠. 앞에서 읽어도 뒤에서 읽어도 동일한 서열. 짧은 회문 구조가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SPR이 클러스터드 모여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게 같은 기능을 하는 DNA 서열이기 때문에 세균의 DNA에 존재하는데 특정 위치에 같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regularly interspaced. 이 SPR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거를 스페이서라고 하는데 그 스페이서의 길이가 동일해요. SPR 사이에 간격이 동일해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쭉 붙인 게 크리스퍼고 Clustered Regular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퍼죠. 뭐 이걸 풀 스펠링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의미를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캐스9는 여기
캐스9는 크리스퍼, 아까 말씀드린 DNA 상의 서열이죠. 크리스퍼와 연결되는 단백질 9번이다. 얘는 DNA 이중 가닥을 중간을 절단할 수 있는 효소입니다. 당연히 효소니까 단백질이고요. 자, 크리스퍼 캐스9의 유래를 보시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사람이 모방해서 이제 인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크리스퍼 캐스9은 실제로 박테리아의 면역 체계입니다.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박테리아, 세균이죠.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애, 박테리오페이지가 있죠. 예.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페이지입니다. 박테리오페이지가 박테리아, 세균을 감염시키면 자신의 DNA를 세균 안에 이렇게 밀어넣게 됩니다. 이 세균은 이 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박테리오페이지 DNA의 일부를 조그맣게 잘라서 그거를 자신의 DNA 일부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세균이 갖고 있는 크리스퍼 부분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SPR, Short Palindromic Repeat, 짧은 회문 구조가 반복되죠. 그게 요 회색 부분, 이게 SPR입니다. SPR은 클러스터드, 한 DNA 상에 한쪽에 모여 있죠. 당연히 같은 기능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regularly interspaced, 서로 간격이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SPR, Short Palindromic Repeat 사이의 간격이 스페이서인데 이 길이가 동일합니다. 이 스페이서 부분에다가 아까 자른 페이지의 DNA 일부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유는 잘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음에 같은 페이지가, 박테리오페이지가 재감염시키게 되면 빠르게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일한 페이지, 시간이 지났어요. 동일한 페이지, 박테리오페이지가 같은 세균을 다시 감염시켰습니다. 그럼 이 세균이 깜짝 놀라서 이 크리스퍼 지역에 있는 이 스페이서들, 이거는 자신을 감염시켰던 박테리오페이지 DNA들을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죠. DNA 절편들을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전사를 하면 이제 RNA가 형성이 되겠죠. 이 RNA와 캐스9, 아까 특정 DNA 이중 가닥을 자르는 핵산 분해 효소였죠. 캐스9을 결합시킵니다. 그리고서 얘가 상부적인 서열을 찾아다닙니다. 아까 처음 침입했을 때 DNA에 대해서 전사를 해서 상부적인 RNA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처음 침입한 박테리오페이지의 요 DNA 부분하고 상부적인 서열을 갖습니다. 그래서 쭉 스캐닝을 하다가 아까 침입한 박테리오페이지 DNA 일부에 상부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목표물을 찾아낸 거죠. 그러면 이 RNA가 이 부분이야. 그럼 얘는 박테리오페이지 DNA 맞아라고 컨펌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캐스9이 거기를 잘라버립니다. 이중가닥을 다 잘라버리면 박테리오페이지의 DNA는 나중에 서서히 다 분해져서 없어지게 되죠. 박테리아가 아니고 바이러스, 박테리오페이지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은 박테리아, 세균의 박테리오페이지에 대한 면역 체계입니다. 이걸 인류가, 생물학계가 발견을 하고 인공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설명들은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이번엔 인공적으로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DNA가 이렇게 쭉 이중가닥 DNA가 있죠. 이 이중가닥 DNA에 지금 이 부분이 자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적인 가이드 RNA를 합성을 합니다. 이 부분이 표적 DNA하고 서로 상부적이죠. 그럼 나머지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모든 가이드 RNA의 동일한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만 표적 DNA, 이 부분에 상부적인 서열을 끼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이드 RNA하고 Cas9을 결합시킨 다음에 얘를 표적 DNA에 같이 두게 되면 가이드 RNA와 Cas9이 표적 DNA를 쭉 이중가닥을 벌려서 스캐닝을 하다가 상부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그게 이 부분인 거죠. 예,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이중가닥을 절단하게 됩니다. 용어가 약간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자, 여기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세균 내에서 이제 재감염됐을 때 생성되는 요 스페이서, 그 크리스퍼 상의 스페이서 DNA를 전사해서 얻어지는 요 RNA는 crRNA라고 주로 부릅니다. 크리스퍼의 RNA란 뜻이죠. 크리스퍼의 CR을 따서 crRNA고, 인공적으로 이제 집어 넣어주는 요 RNA는 가이드 RNA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crRNA도 가이드 RNA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용어가 명확히 구별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제 가이드 RNA와 Cas9을 사용하면 원하는 타겟 표적 DNA의 원하는 위치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자르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를 자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 부위에 DNA 서열을 조사한 다음에 그 서열 일부의 상보적인 가이드 RNA를 만들면 돼요. 가이드 RNA를 그래서 요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이 부분을 교체를 해서 여기에 상보적인 서열을 넣어주게 되면 Cas9과 가이드 RNA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스캐닝을 해서 DNA 이중가닥을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DNA 전체 서열을 알면 내가 자르고 싶은 곳 어디든 정확하게 잘라낼 수가 있죠. 그래서 CRISPR-Cas9은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이고 제한 효소는 제한 효소마다 인식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잘라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강력한 단점이었죠. 그걸 극복한 혁신적인 유전자 편집 기법, 유전자 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 이슈고 보통 노벨상을 받는 연구 결과들은 연구자가 노벨상에 해당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이제 생물학계에서 검증이 된 다음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들은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이 크리스퍼 캐스9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2, 3년 내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생물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실 부분은 자, 전에는 가이드 단백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요 가이드 RNA가 아니고 가이드 단백질을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가이드 단백질은 가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DNA 서열이 바뀌면 단백질을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 굉장히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이드 RNA로 교체하면서 혁신적인 기술이 탄생한 거예요. 가이드 RNA의 경우는 요 중요한 요 부위에 RNA 서열만 바꿔주면 되는데 얘는 기계에다 넣고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면 되는 정도로 쉽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서열을 정확히 자를 수 있고 또 변경해서 다른 위치를 정확히 자를 수 있고 변환이 아주 쉬워졌죠.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은 유전자 편집인데 자, 원하는 이중가닥 DNA를 정확히 자를 수 있다는 것 외에 실제 응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쪽 아래 그림이고요. 자, 지금 요 이중가닥 DNA를 크리스퍼 캐스9이 이렇게 잘랐는데 요 이중가닥 DNA가 살아있는 세포에 들어있는 DN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자르면 첫 번째 일어나는 건 좌측을 보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DNA가 잘리면 굉장히 히스테릭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세포의 생존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아있는 세포 자체에 DNA 리페어 시스템, 유전자 리페어 시스템이 바로 가동합니다. 유전자 DNA 수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DNA가 잘려 있어 큰일 났어 그러면 그 DNA 리페어 시스템이 잘린 부분을 빨리 이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세포의 리페어 시스템의 목적은 정확하게 원래 DNA를 복구한다. 복구하면 좋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잘린 부분을 빠르게 붙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DNA 염기 서열 한두 개를 실수로 끼워 넣고 봉합하기도 하고 한두 개를 결실시키고 잘라버리고 봉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DNA 붙였으니 다행이야. 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유전자 기능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랐는데 이 부분이 특정 유전자인 거예요. 그러면 DNA 서열 두 개가 삽입되거나 결실되면 보통 이 유전자는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전사 번역을 해도 엉뚱한 단백질이 나오게 되죠. 유전자 DNA의 서열을 밝히는 건 이제 기계가 차세대 서열 분석도 굉장히 빠르게 DNA 서열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건 지금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유전자 낙다운 또는 낙아웃 기법을 씁니다. 좀 유사한 개념이고요. 여기 있는데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상실시켜서 그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는 겁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자,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그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있고 굉장히 긴 DNA들이 있고 그 일부가 유전자죠. 특정 유전자를 이 유전자가 작용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전사와 번역이 안 되도록. 그랬더니 이 세포가 빨간색이었는데 무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의 기능은 이 세포가 붉은색을 띠도록 하는 뭔가와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유전자의 기능을 찾아갑니다.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는 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유전자 낙다운, 낙아웃 방법을 쓰는데 유전자 낙아웃으로서 이 크리스퍼 캐스9이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좌측 그림은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파괴를 통해서. 자, 우측 그림은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주변에다가 미리 이중가닥 주형 DNA 절편 조각을 삽입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의 유전자 리페어 시스템 수리 시스템이 가동을 할 때 이 잘려 있는 조각을 보고 야, 얘가 아까 잘리면서 떨어져 나온 조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중간에 넣고 봉합을 해버립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첫 번째 돌연변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여기 요만큼이 이제 돌연변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하고 여기를 크리스퍼 캐스9으로 자릅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에 해당되는 정상 서열 DNA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 리페어 시스템이 이 정상 서열 DNA를 집어넣고 다시 봉합을 하면 돌연변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또는 돌연변이가 아니더라도 이쪽 부분 서열을 내 맘대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만큼 아까처럼 여기를 자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다른 서열 DNA 이중가닥 절편을 넣어주면 세포의 리페어 시스템이 걔를 집어넣고 봉합을 하면서 그쪽 부위가 다 내가 원하는 서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우측 그림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DNA 상의 일부 영역을 내가 원하는 서열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돌연변이를 정상 서열로 바꿀 수도 있고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죠. 한두 개가 아니라 긴 서열을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설명 보시면 이제 쉬우실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이고 과거에 제한 요소의
제약점이었죠. 제한 효소, 200개, 300가지 종류의 제한 효소가 있지만 걔네는 자기가 좋아하는 서열 아니면 자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타이트하게 자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한 강력한 연구 기법이죠. 응용 분야는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그렇겠구나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전자 치료의 경우도 기존의 제한 요소를 쓰면 불필요한 DNA 서열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크리스퍼 캐스9은 좀 더 타이트하고 정확하고 불필요한 DNA 서열이 포함되지 않죠. 윤리적 이슈 당연하겠죠. 굉장히 강력한 유전자 편집 기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세포를 함부로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의 체세포를 편집하는 것도 찬반 논란이 존재하는데 생식세포를 편집한다는 건 생식세포는 수정란이 되고 하나의 사람, 개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첨예한 윤리적 이슈가 있죠. 근데 중국에서 좀 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WHO는 지금 인간의 유전자 편집을 모니터링하는 위원회 창설을 제안했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올해 기출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 29번이었고요. 제목은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캐스9은 DNA 이중가닥을 절단. 네. 이중가닥 절단하는 거 보셨죠? 캐스9은 단일가닥도 절단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중가닥을 절단합니다. 맞는 지문이고 효소죠. DNA를 중간을 자르는 엔도뉴클리에이즈입니다. 뉴클리에이즈, 핵산을 자르는 뉴클리에이즈는 엔도타입과 엑소타입이 있는데 엑소타입은 DNA나 RNA 긴 바깥쪽부터 하나씩 잘라나가는 거고 엔도는 중간을 탁 자를 수 있는 거죠. 보셨듯이 엔도타입이고요. 효소는 모두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캐스9 단독으로 특정 DNA 서열을 자를 수 있다. 안됩니다. 캐스9은 가이드 RNA, 실제 그냥 자연계의 세균에서는 아까 보신 CRRNA, 크리스퍼 RNA죠. 또는 인공적으로는 가이드 RNA가 지정하는 그 부분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 RNA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마음대로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자, 3번 세균은 박테리오페이지 감염 예방에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이용한다. 아까 보신 그림 그대로죠. 정확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 부분이 크리스퍼 지역인데 세균의 DNA의 일부에 해당하는 크리스퍼라는 지역은 나를 공격했던, 나를 감염시켰던 박테리오페이지들의 DNA 정보를 다 모아놓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걔를 같은 페이지가 제일 감염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세균 염색체 상에 크리스퍼 영역이 위치한다. 그렇죠.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은 다시 말하면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페이지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한 면역 체계죠. 그래서 세균 염색체 상의 DNA 상에 크리스퍼 영역이 위치하죠. 특히 이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SPR 슈르트 펠린드로믹 리피트였죠. 짧은 회문 구조의 반복. 그 사이가 스페이서였는데 그 스페이서를 페이지가 침입하면 페이지 DNA 일부를 잘라서 스페이서를 그걸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서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했죠. 잘라 놓는 박테리오페이지 DNA 절편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크리스퍼는 다시 얘기하면
세균이 자신을 공격한 박테리오페이지의 정보를 모아놓은 DNA 서열이다. 4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자,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이용한 유전자 편집으로 돌연변이의 복구가 가능하다. 예, 다 보셨죠? 아까 그림에서 이 우측 부분이죠. 자, 그래서 돌연변이 부분을 여기는 한 부분만 자른 것처럼 보이지만 돌연변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정상적인 서열의 DNA 이중가닥 절편을 넣어두면 살아있는 세포는 DNA 리페어 시스템, 수리 시스템 작용해서 얘를 중간에 끼워 넣고 DNA들을 서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돌연변이가 있던 부분이 이렇게 정상 서열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 질문 다시 보시면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이용한 유전자 편집으로 돌연변이의 정상 서열로의 복구가 가능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편집의 이용 방법 큰 거 두 가지, 유전자를 파괴해서 유전자 기능을 억제해서 유전자 기능을 연구하는 것과 유전자 긴 영역의 DNA 서열을 바꿀 수 있다. 돌연변이도 정상으로 바꿀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